자, 1단락부터 볼게요. 지진은 지구 내부에서 일어난 지각 변동으로 인해 땅이 흔들린 현상인데, 이때 지각구원에서 방출된 에너지는 파동의 형태로 전달되고 지진파라고 한다. 자, 지진파 P파, S파로 분류를 했고, 그냥 뭐 지구과학 내용 아니겠어요? 자, P파는 에너지가 전달되는 파동의 진행 방향이 매질의 진동 방향 같은 지진파다. 매질 압축과 팽창을 반복하면 전달되며 가장 먼저 도달한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림 한 방 설명하면 쉽거든? 근데 P파, S파 그림이 지금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매질의 진동 방향과 같다. 그 매질의 진동 방향이 뭐고, 매질의 압축과 팽창을 반복하면서 전달되면서 관측소에 가장 먼저 도달한대요. 자, 그럼 첫 번째, 진동 방향이 같다고, 두 번째는 압축과 팽창이 반복되고, 세 번째는 속도가 가장 빠르고, P파의 전파 속도는 6에서 8km, 진폭이 작대요. 그러니까 속도는 빠르지만 진폭이 작다 보니까 피해도 작더라. 반면에 S파는 파동의 진행 방향이 수직인 지진파다. 전파 속도는 느리다. 하지만 진폭이 크다. 따라서 피해도 크게 나타난다. 자, 비교대조 나오겠네요. 좀 이따 표 그려서 비교대조 해보십시오. 자, 2시간의 차이를 PSC라고 한다.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당연한 얘기지만 속도 차가 있으니까 P파, S파 도착 시간 차이도 크겠죠. 자, 그러면 이걸 활용하면은 줄일 수 있다 그랬는데 어떻게 줄이는지 원리를 물어보려고 밑줄 친 거 다 보이죠. 그러니까 되게 노골적으로 지금 문제를 딱 만든 게, 이 A 괄호 쳐둔 건 뭐냐면 P파와 S파의 비교대조예요. 자, 두 번째, 여기 원리 있죠. 그럼 이 원리 두 번째 물어볼 거라고. 자, 3단락. P파와 S파가 통과할 수 있는 매질에는 차이가 있는데 P파는 고체, 액체, 기체를 모두 통과하고 S파는 고체만 통과할 수 있대요. 따라서 P파가 도착하지 못하는 고체만 통과할 수 있고, 따라서 통과할 수 없는 경우 암형대가 생기고, P파는 멘틀 외핵과 내핵같이 탕스가 다르거나 같은 상태로도 밀도가 다른 매질의 경계면을 지날 때 굴절이 일어나는데, 이로 인해서 P파의 암형대가 생길 수도 있대. 지금 3단락 주제는 암형대들이 생기는데 이유가 뭐냐는 거죠. 자, 전달 속도가 있는데요. 매질의 밀도가 높아지면 전달 속도는 빨라지고, 밀도가 낮아지면 전달 속도가 느려진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한번 구조도 그려보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사실 1단락은 별 내용이 없고 2단락 내용은 좀 철저하게 구조도 그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구조도 그려보시죠. 여기 잡아주세요. 자, 여러분 보시면요, 바로 이렇게 표 처리를 그냥 해버리세요. 이게 실력이야. 그래서 파동의 진행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같다. 여기는 수직이다. 자, 속도는 빨라. 하지만 진폭이 느려서 피해는 작고, 피해가 작고, 반대로는 진폭이 크다 보니까 피해도 크다라고 해줘야죠. 자, 둘의 시간차가 있습니다. 둘의 시간차는 뭐다? PSC라고 한다. PSC는 뭐다? 둘의 시간차야. 자, 그럼 이 시간차를 갖고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다? 피해를 줄일 수가 있다는데, 이 시간차를 이용해서 어떻게 피해를 줄일 수 있는지, 이게 이제 기억이고 이게 어떤 원리로 출제될 거라는 게 보였죠. 좀 이따 잡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단락. P파와 S파가 통과할 수 있는 매질에는 차이가 있는데, 사실 얘도 이제 더 써볼게요. 자, 얘는 지금 그래서 액체, 고체, 기체까지 다 되고, 반면에 얘는 고체만 된다 그랬었죠. 자, 그러면 이제 3단락의 주제는 암형대라는 건데, S파는 고체만 지나다 보니까 액체 상태인 외핵에서는 전달이 안 돼서 이것 때문에 뭐가 생긴다? 암형대가 생긴다. 이걸 이제 인과로 잡아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P파는요, 멘틀과 외핵, 외핵과 내핵 같이 상태가 다르거나 밀도가 다르며, 그래서 P파는 액체, 고체, 기체처럼 달라지거나 또는 밀도가 변화 생기면 이것 때문에 뭐가 일어나? 굴절이 나고, 그 굴절 때문에 역시 암형대가 생긴다는 거죠. 자, 그럼 봐봐. 3단락의 원리는 암형대가 생기는 원리죠. 암형대가 생기는 원리는 뭐야? 첫 번째, 여기서 액체, 외핵인 액체에서 전달이 안 되기 때문이고, 얘는 이런 것들에 의해서 굴절이 일어나기 때문인 거죠. 전달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암형대가 생긴다. 또는 굴절이 일어나기 때문에 암형대가 생긴다라고 정리해 보시면 3단락 정리되시겠어요. 자, 되셨으면 이제 저 따라서 3단락 가보겠습니다. 자, 한편으로 지진 발생 시 건물 붕괴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지진에 저항할 수 있도록 건물을 설계하는 것이 내진 설계래요. 내진 설계에는 내진 구조, 재진 구조, 면진 구조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내진 구조는 강한 지진파에도 건축물이 붕괴되지 않게 보강하는 거,
다시 1번. 내진 구조는 보강하는 거, 부자재 설치하는 거, 내구성 높아지게 하는 거. 자, 문제는 건물 구조에 손상이 따를 수 있는 한계가 있죠. 그러면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아마 재진장치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재진장치는 어떤 원리냐? 땅에서부터 진동이 감지하고 서술어 1번이죠. 흔들림과 반대 방향으로 지지를 해요. 그럼 에너지가 상쇄되겠죠. 철제빔 같은 장치로 건물의 X자 등의 재진장치를 보강하게 되면 전체를 보호하게 되고 대부분의 고층 건물 예시죠. 그러니까 재진, 진동을 제거한다는 것 같아. 자, 5단락. 앞선 두 구조가 지진력을 버티는 데 초점을 두었다면 면진 구조는 잠깐만. 재진이라고 해서 뭐 진동을 없애는 건 아니고 반대 방향으로 지지한다. X자가 되면 뭐 이쪽이라 쓸 때 지지가 되는 어떤 원리를 잘 모르겠는데 재진이. 근데 뭐 어쨌든 지진력을 버티는 데 초점을 두었다면 면진 구조는 지진력 자체를 줄이는 원리래요. 자, 그러면 파동 에너지는 주기가 짧으면 커져. 따라서 파장을 길게 바꿔주면 충격 감소가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니? 고무 스프링, 댐퍼, 베어링 등을 넣게 되면 흔들림이 왔을 때 뭐 이렇게 좀 막아주나 봐요. 그래서 건물과 지면이 떨어지다 보니까 진동이 줄어. 그래서 어떻게 돼? 버틸 수 있는 효과적인 공법이다 해서 지금 3, 4, 5단락 역시 얘도 표처리 한번 해보시죠. 자, 카메라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여기 기준으로 잡아주세요. 네, 카메라 여기 기준으로 잡아주시면 4, 5, 6단. 자, 내진 설계 세 가지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데 내진 구조는 강한 지진파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는 버티기 위해서 보강재를 넣어서 내구성을 높이는 건데 내구성만 높여놨으니까 에너지 자체는 그대로 들어오죠. 그럼 구조 손상이 가능하고 재진 구조는 진동을 감지해서 반대 방향으로 건물 지지를 하고요. 면진 구조는 지진력 자체를 줄이는 건데 주기가 짧을수록 에너지가 커지니까 주기를 길게, 즉 파장을 길게 만들어서 에너지를 작게 만들고 건물과 지면 사이에 좀 거리를 두어서 진동 전달을 줄여주는 원리다라고까지 해서 사실은 표 처리하면은 금방 또 이제 정리가 되실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걸 줄글로 보면 뭐 비교대조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니까 정보가 막 살아서 날뛰는데 저렇게 딱 칸에다 담아버리시면은 날뛰는 정보들이 처리가 되니까. 자, 그래서 카메라 이쪽으로 오시고요. 자, 29번 1번 문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피파는 진폭이 작아서 S파보다 지진 피해가 작은 편이다. 자, 피파가 진폭이 작아. 그쵸? 그래서 피해가 작다. 맞고 이거 1단락, 2단락 표 가지고 처리했습니다. 지진파는 매질의 밀도에 따라서 전달 속도가 달라진다. 당연한 얘기죠. 매질이 밀도가 다르면 당연히 어떤 여러 가지 영향력도 있을 거니까. 자, 피파는 외핵을 자, S파죠, 사실은. 외핵은 뭐였습니까? 고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고체가 아니어서 통과 못하는 건 S파였다. 정답은 어렵지 않게 고르셨을 거고. 자, 진원에서 발생한 지진이 세 관측소에 관측되었는데 관측소 1에는 피파만 도달을 했대요. 그럼 아마 봐봐. 지금 S파가 도달을 못했으니까 여기는 아마 고체가 아닌 애일 텐데 기체 위에 관측소가 있긴 힘들 거니까 멘틀 같은 좀 액체 같은 애들이 좀 있었을 것 같죠. 두 번째, 지금 관측소 2에는 다 도달했고 3에도 다 도달을 했어요. 자, 그런데 관측소 2에는 S파가 P파가 한 번씩, 두 번씩 도착했대요. 그럼 아마도 두 번씩 도착한 이유는 굴절이 있었을 거고, 그렇죠? 보니까 여기서 굴절이 일어났네요. 보이시죠, 지금? 그래서 관측소에는 굴절이 없었고, 그러니까 한 방에 왔고, 여기는 굴절이 있었고, 그러니까 두 번 온 거였죠. 자, 이 중 C를 지난 P파와 S파가 B만 지난 P파, S파보다 빨리 왔대요. 그러면 C에서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는 얘기잖아. 굴절도 있었는데 속도가 더 빨랐기 때문에 B만 지난 애보다 C가 더 빨리 왔죠. 자, 그럼 봐봐. 결국 이거 지구과학 문제네. 나 한 20년 전에 지구과학 공부했을 때 그때 생각나요. 자, 그럼 봐 여러분. 1번. 관측소에서는 P파가 S파보다 당연한 얘기죠. P파가 더 속도가 빠르다 그랬으니까 P파가 먼저 왔을 거고, 관측소 1에 도달한 지진파는 관측소 2에 도달한 지진파와 달리 상태는 동일하지만 밀도가 다르다? 그게 아니라 지금 상태가 달라서 하나는 S는 못 온 거잖아. 맞죠? 상태가 다르죠.
맞죠?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S파는 못 왔고 P파는 전달이 된 거죠. 자, 3번 볼게. 관측소 2번에 도달한 애 PSC보다 관측 3에 도달한 봐봐. 이게 둘의 속도 차이가 있으니까 지금 PSC는요. 둘의 속도 차이 때문에 생겼잖아. 그럼 속도는 여러분 당연한 얘기지만 단위 시간. 그럼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속도 차이도 커진단 말이야. 당연한 얘기지만 관측소 2번이 시간이 더 오래 걸렸다 그랬잖아. 관측소 2번이 시간이 더 오래 걸렸으니까 PSC도 더 크게 나타났겠죠. 잠깐만 다시 봅시다. 자 그런데 자 봐봐. 지금 우리가 추정을 한 게 뭐냐면 C에서 속도가 더 높다고 추정을 했죠. 그러니까 더 빨리 도착했다고 봤고, 그럼 봐 얘들아, 지금 B만 지난 애들 중에 거리는 얘가 더 짧죠. 거리는 얘가 좀 더 길죠. 그러니까 거리가 기니까 또 속도 차는 크게 났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결국 B에서 B를 지나는데 얘가 당연한 얘기지만 속도차 다시 무슨 얘기냐면 이제 거리는 더 가깝죠. 그러니까 관측소 2와 3과 비교해 봤을 때 관측소 2가 더 거리가 가까워, 관측 3은 더 거리가 멀어. 그리고 지금 보면 알겠지만 얘네는 거리가 더 멀지만 속도가 더 빠르잖아요. 얘는 속도가 더 느리고, 속도가 더 느리니까 어떻게 됐어? 시간이 오래 걸렸죠. 그러니까 이제 정리하면 이제 이건 거야. 자, 3번에서 2번에서 이 3번을 제대로 공식을 풀자면 이제 이거예요. 자, 우리가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는데 일단 B만 통과한 게 관측소 2번과 관측소 3번에 지금 들어와 있고, 그 다음 하나 더 B에서 C를 거쳐다가 다시 B로 온 게 관측소 3번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C를 지난 P파와 S파가 B만 지난 애보다 더 먼저 도착했대요. 그러니까 C 속도가 더 빠른 거야. 얘는 속도가 더 느린 거고. 그럼 결국에는 자 지금 중요한 건 이거 얘들아. 얘네 둘은 비교가 되는데 얘는 어떨지 모르는 거죠. 왜? 자 봐봐. 지금 진원에서의 거리는 얘가 더 가까워요. 얘가 더 멉니다. 그리고 얘도 거리가 더 멀어요. 그런데 아마 매질을 지나면 속도는 지금 관측 3번이 더 크잖아. 그러니까 관측소 2번하고 관측 3번은 비교를 했을 때 알 수가 없는 거야. 왜? 거리는 더 먼데 속도는 더 빠르니까. 그럼 여기서 비교할 수 있는 건요. 비교군은 얘 두 개는 비교군이 가능하죠. 왜? 얘는 일단 매질은 똑같은데 거리가 다르니까. 결국에는 거리가 더 가까운 애들이 더 빨리 왔겠죠. 더 늦게 왔겠죠. 자 그러면 더 빨리 왔으니까 당연한 얘기지만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거고, 시간이 더 오래 죄송해요. 빨리 왔으니까 시간이 덜 걸렸을 거고, 여긴 시간이 더 오래 걸렸을 거고, 시간이 더 오래 걸렸으니까 당연히 PS 시간차는 더 크게 나왔겠지.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PS 시간차가 더 크게 나왔다. 왜? 시간이 더 오래 걸렸으니까. 그래서 관측소 2번과 관측 3번에 B만 통과한 애들을 비교하면 당연히 PSC는 누가 더 크더라? 관측 3번이 더 크더라. 보이시죠? 그 얘기야 3번이. 자 여기까지 분석해드린 이유는 이걸 변형해서 냈을 때 여러분이 문제 선지를 이해해서 내셔야 되니까. 자 3번 4번 선지 볼게요. 이제 관측소 3과 달리 관측소 1에 S파가 도착하지 않은 것은 관측소 1과 관측 3으로 가는 경로의 매질 상태가 다르니까. 그렇죠. 지금 아마 A는 액체거나 기체는 아닐 것 같고 아마 액체였을 거기 때문에 S가 막힌 이유가 매질의 차이 때문이죠. 자 5번 관측소 3에 도착한 지진파 중 C를 지난 지진파가 B만 지난 지진파보다 먼저 도착한 거. 그렇지. 매질 밀도가 더 높으면 아마 전파 속도가 더 빠를 수가 있거든요. 자, 그 내용 혹시 놓쳤으면 확인해 보세요. 그러네. 이 원리죠. 매질의 밀도가 높아지면 빨라진다. 이 원리 가지고 지금 5번 선지 만든 거 보이죠? 제가 이런 걸 놓치지 않고 정리해 드리는 이유는 변형하거나 서술형을 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에 이제 기억 문제 풀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PSC를 활용하면 지진 발생 시 다른 지역의 지진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가 있대. 왜 그렇지? 저 아직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PSC 차이는 뭐야? 거리 차이지. 거리 차이를 가지고 도대체 이거를 왜 활용이 가능할까? 1번부터 볼게요. 진폭을 추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PSC는 결국 뭐냐? P파와 S파의 도달 시간 차이거든? 도달 시간차. 그럼 이 도달 시간차가 도대체 뭘 알려준다는 거지? 지진의 강도? 밀도? 밀도가 진동 방향? 암형대 예측? 이거는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 전혀. 자, P파와 S파가 도달한 시간차가 있으면, 자, 봐. P파의 시간, S파의 시간, 즉 P파의 속도, S파의 속도를 알 수가 있죠. 그럼 도착한 시간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죠. 진원의 이치를 예측할 수 있을 것 같다. 이건 맞는 얘기야. 근데 이게 왜 다른 지역 피해를 줄일 수가 있지? 아, 그렇구나. 자, 이게 사실 좀 배경식이 있어 많이 도움이 됐을 텐데 이건 것 같아. 자, 봐봐. P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뭐가? 진폭이 짧아서 자, 에너지가 작다 그랬죠. 자, 그리고 얘가 먼저 도착한다 그랬죠. 두 번째 S파는 진폭이 커. 에너지도 커. 얘는 나중에 도착이에요. 자, 근데 봐봐. 얘는 어떻게 돼? 파괴력이 상대적으로 작고 얘는 파괴력이 크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죠. 내가 봤을 때 1번 단계는 이거야. 자, 1번 단계는 PSC를 이용하면요. 진원이 어딘지 추정이 돼요. 왜? 일단 P파의 속도가 있을 거고 S파의 속도가 있었는데 자, 결국에는 이 시간차가 보이니까 자, 이 시간차만큼 얘네가 이동차가 생겼겠죠. 거리차가. 그럼 이제 거리차가 생겼으니까 이거 가지고 진원까지의 거리를 확인할 수가 있고 그럼 진원까지의 거리를 확인했잖아. 자, 그럼 2단계는 뭐니? 그렇지. 먼저 PSC를 딱 추정을 해봤더니 아, 진원이 저기네. 너희 그러면 몇 초 뒤에 또는 몇 분 뒤에 에스파 올 거야 라고 뭐 할 수가 있어? 예측할 수가 있죠. 그러면 당분간이라도 뭐 가스를 잠근다든지 아니면 뭐 버스 운행을 멈춘다든지 뭐 기차 운행을 멈춘다든지 이렇게 지진 예보를 할 수가 있잖아.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추정해보면 이거예요. PSC를 이용하게 되면 진원 추정이 되고 진원 추정이 됐으니까 너희 곧 에스파 올 거니까 미리 대비해가지고 일단 바깥으로 대피해. 너희 에스파 도착할 때까지 뭐 10초 있어. 20초 있어. 그럼 10초 동안 할 수 있는 거래. 20초 동안 할 수 있는 거래. 이렇게 지진 예보를 내서 피해를 예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지진 예보 피해 예방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정답은 5번 선지가 설계가 된 거긴 하네요. 여기까지 필기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되셨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제까지 풀어볼게요. 자, 32번인데 제가 그래프 그려보려고 했었던 그건데 자, 봐봐. X자 형태로 된 거는 뭐였어요? 재진 구조였죠. 자, 두 번째 이렇게 완충할 수 있는 구간을 둔 건 뭐였어요? 면진 구조였고요. 자, 보강만 놓은 게 뭐였다? 이거는 내진 구조였어요. 자, 차이점 뭐였죠? 네, 지진력을 줄이는 거는 재진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가가 지진력을 줄일 수가 있다 그랬었죠. 자, 나는 다와 달리 파장을 짧게 바꾼다. 얘네가 지금 파장을 짧게 바꾸는 애들이 있었나? 없었던 거, 있었네요. 면진 구조가 주기나 파장을 짧게 만든다 그랬었죠. 그럼 나는 맞거든? 다 맞는 거 아니야? 다시. 가는, 가가 아니라 나네요. 나는 왜냐면 어떻게 됐어? 면진 구조를 썼기 때문에 지진력을 줄인다 그랬었잖아. 그래서 지금 가나가 바뀌었고요. 자, 나는 다와 달리 지진파의 파장을 짧게 바꾸어서 지진파를 줄인다. 맞는 거 아니니? 지진파의 파장을 짧게 바꾸어서 온다. 봐봅시다. 반대로 갔죠. 파장을 길게 만드는 거네. 오케이. 자, 핵심 원리 나왔어야 됐죠. 자, 파장이 짧으면 에너지는 커져죠. 따라서 파장을 길게 바꿨겠죠. 자, 다는요. 나보다 지진 발생 시 건물 구조가 받는 손상이 크다가 문제여서 그래서 그 다음 해결 방법들이 나왔고 가는 건물의 진동 방향과 같은 방법으로 잠깐만요. 이게 건물의 진동 방향 이거 잘 모르겠어요. 판단이 안 돼. 왜? 건물의 진동 방향과 반대 방향? 그러네. 이건 재진 구조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재진 구조는 뭐야? 건물의 진동 방향과 반대 방향. 즉 재진 구조 얘기를 하는 거를 다시 발췌도구로 우리가 좁혀서 와야 되겠고 얘는 재진 구조니까 가액이거든요. 그러면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재진 구조니까. 자, 나는 건물 안에 설치된 구조물에 의해서 그렇죠. 완충할 수 있는 다는 건물 자체 내구력. 정답 5번 어렵지 않게 표 그리셨으면 나왔는데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거를 자꾸 내용일치로 뭉개버리시면 실력이 전혀 안 늘고 구조 처리 연습을 하셔야 서술형 대비 객관식 변형이 되면서 내신 대비 및 실력까지 쌓는 방법이 될 거니까 이렇게 꼭 정리해가지고 같이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여기까지 끊을게요.